코리아 멘터리, 오늘은 해외에서 본 이순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니 내가 어찌 장수라 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지켜야 하기에 병이 들어도 나를 돌볼 겨를이 없다. 달려나가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하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해 보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임금의 총애와 영광이 너무 커서 분에 넘쳤다. 오직 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이렇듯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직접 써놓은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누구나 존경하는 명장이자 임진년 패배에 짙은 나라를 극적으로 구한 영웅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대단한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해외에서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순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적국의 입장이라면 그의 업적을 내리깔거나 심지어 증오했을 수도 있습니다. 먼 해외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조선을 침략한 일본이 그린 이순신의 초상화를 보면 그들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내가 가장 경모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명성이 높다지만 나라와 백성을 대하는 인격과 군사적 천재성에서는 감히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메이지 시대 일본 해군의 사상가이자 러일 전쟁의 주역이었던 사토 데스타로가 남긴 말입니다. 또한 도고 헤이아치로, 그는 일본이 자랑하는 해군 제독으로 이순신에 대해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넬슨에 비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에 비유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만약 내 함대를 지녔다면 그는 틀림없이 세상을 지배했을 것이다. 도고는 일본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청일전쟁 당시 천국의 군함 고승을 격침시키고 러일전쟁의 결정적 승부처였던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 바로 일본 해군의 상징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입니다. 사실상 일본 해군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그런 도고마저도 감히 비교를 거부한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은 탁월한 자질을 가진 전략가여 전술가이다. 충성심과 용기로 보나 이런 인물이 실존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추앙했습니다. 일본 국민 베스트셀러 작가 시바 요타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넬슨보다 앞선 시대에 이미 이름난 장수였으며 세계사 속에서도 이순신만한 인물은 드물다. 그의 존재는 한국 내에서도 잊히지 않겠지만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더 깊은 존경심으로 전해져 메이지 유신기의 해군 창설에까지 영향을 주기까지 했으니 그 업적과 전술은 지금도 연구되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국경을 넘어 증오의 감정이 아닌 과거 적국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에게서도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의외로 일본은 이순신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추앙하고 경외하는 인물로 바라보고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이순신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순신의 전기를 대중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점입니다. 1892년 일본의 세키 고세이는 조선 이순신전을 출간했습니다. 이는 이순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전기로 메이지 시대 일본 사회에 이순신 신화를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려 16년이 지난 뒤에야 이순신 관련 서적이 출간됐습니다. 이순신이 메이지 시대부터 일본 민간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과연 일본의 교육과정에도 등장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답은 등장한다입니다. 역사학자 이종각 교수의 저서 일본인과 이순신에 따르면 한국인이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이순신은 예외입니다. 임진왜란을 다룰 때 이순신과 거북선의 사진이나 설명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 공부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일본 학교에서는 이순신을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남겼듯 일본 장수가 남긴 기록에도 이순신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의 명장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쓴 와키자카기입니다. 그는 이순신에게 패한 후 6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순신이라는 조선의 장수를 몰랐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음식조차 삼키지 못했고 장수로서 내 직무를 다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후에도 와키자카는 여러 번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지 두려움이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미운 사람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가장 흠모하고 숭상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다. 가장 죽이고 싶은 이도, 가장 차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이도 역시 이순신이다. 사실상 애증의 감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지 와키자카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해군 전략 연구가 가와다 고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고 헤이아치로가 위대한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나 이순신에 비하면 그의 발가락 하나조차 따라가지 못한다. 만약 이순신에게 넬슨과 같은 거국적 지원과 풍부한 무기, 함선이 있었다면 일본은 하루아침에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어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대단히 실례인 줄 알지만 한국인들은 이순신을 영웅이라고 여길 뿐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일본인보다 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꽤 일리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일본에서 이순신은 단순히 적장이 아닌 두려움과 존경, 필요와 체면이 얽힌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일본에서 칭찬하고 추앙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보다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보니 답은 단순합니다.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그에게 패배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전쟁에 참여한 일본의 장수들도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순신이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추앙받기 시작한 시기는 메이지 시대부터입니다. 당시는 에도 막부를 전복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격화하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이순신은 그 두려움과 경외심의 균형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아무튼 전쟁 당사자인 일본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순신을 어떻게 볼까요? 서양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낯선 인물이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장수입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해군을 승리로 이끈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전쟁 사례 발표 중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고 선전선동하였죠. 니미츠는 그 선전을 비웃으며 1592년 여름 한국 동남부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일본 함대 일부를 조선의 이순신 제독이 이끄는 연합함대가 기습, 공격해 80여 척 중 27척을 격침시키고 나머지는 도주하게 만들었다. 이후에도 수송선과 전투함을 포함한 70여 척이 전멸당했으며 이 해군 작전은 일본 육군을 고립시키고 본토와의 연결을 끊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승전을 이끈 지휘관은 이순신이며 그의 전략은 제해군 역사상 가장 빛나는 사례로 언급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강 미국 해군과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이순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그의 전투를 리더십과 전략 수업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양대전과 한산도 대첩 등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끈 천재적인 전략으로 영국 넬슨 제독과 함께 반드시 배워야 할 리더로 교육됩니다. 하버드대 역사 저술가인 사무엘 호울리는 그의 저서에서 이순신 장군을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의 도덕적 고뇌와 인간적인 면모까지 조명하며 이를 번역하고 소개함으로써 미국 학생들과 서구권 독자들에게 이순신의 위대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조금은 황당합니다. 북한도 우리와 역사를 같이 공유하기에 과거에는 이순신도 존경받았지만 김일성 우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순신을 추앙하던 인물들은 숙청당했고 대한민국, 일본, 미국 모두 이순신을 존경하고 배워야 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그를 김일성보다 못한 인물로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만 다르게 평가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일성보다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순신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긴 하고 있으나 별 비중 없는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순신을 의도적으로 까내려 김일성보다 못한 인물로 만들어 놓았죠. 이순신은 양반 출신으로 지배계급을 위해 싸운 인물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애국 인민 영웅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김정일은 이순신을 우리 시대의 영웅보다 더 위대하게 그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이순신 장군을 비하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백성 곧 인민을 위한 싸움이 아닌 왕과 나라에 충성한 인물이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서는 이순신이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지만 하지만 중국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중국은 일본처럼 전쟁 당사국이 아니다 보니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순신이 활약하는 명나라에서 이순신의 활약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예컨대 명나라 도덕진리는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선의 전쟁이 끝나면 통제사 이순신을 요동으로 부르소서. 이순신을 데려온다면 오랑캐를 견제할 뿐 아니라 오랑캐의 땅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순신에 대해 덕을 베푼다면 그는 죽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명나라 역시도 이순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순신은 두려움과 존경, 신화와 현실 사이에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는 것도 오히려 우리 일본인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 단지 업적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 정신과 인품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해외에서 본 이순신 장군 반응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코리아 멘터리였습니다. 다음에도 세계를 빛내는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